자, 복분자 보시면, 복분자 이제 부하가 보시면요. 335페이지 맨 밑에 이 하단에 보시면,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에서요. 괄호 1번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있어요. 가번에 조사 대상 있고요. 나번에 대상 제는 수학 개시 이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학 개시 이후는 태풍, 강풍, 우박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괄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저 밑에 맨 마지막 괄호 2번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이라고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를 하는데 그때 추가 조사의 종류가 뭐예요? 과실 손해조사다. 과실 손해조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경작불능조사 있습니다. 어디만 해당되냐면 복분자만 해당됩니다. 복분자. 가번의 대상 품목은 복분자. 그 다음에 나번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농지. 자,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고요. 라번의 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했습니다. 괄호 1번에 보험기간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확인. 복분자의 보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계약처일 입사 시부터 5월 31일까지죠? 그거 나옵니다. 지금 수학 개시 시점이니까. 경작불능 보장 보험기간 계약처일 입사 시부터 수학 개시 시점 단 가입 이듬해 몇 월 며칠 초과수 없어요? 5월 31일 초과수 없다. 해당 기간의 사고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실제 경장 면적 확인한다는 말 있습니다. 이 경장 면적을 확인하는 거는 복분자밖에 없습니다. 복분자밖에. 실제 경장 면적 확인한다. 뭐 있어? 복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장 면적을 비교한다. 있고요. 뭐 실제 견적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 난 경우는 계약상 변경한다. 괄호 4번에 식물체 피의율 조사입니다. 목축 조사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목축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은 고사 식물체를 보험 가입 식물체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근데 거기 밑에 옆에 보시면 괄호하고 수 또는 면적 나와 있죠? 수 또는 면적. 이전에 저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이 수 또는 면적이라는 말이 이 글자 포인트부터 더 작았어요. 작았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사회 때 이제 복분자로 경작불능 보험금 나가라. 복분자로 경작불능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 면적으로 나왔거든요. 면적. 공부하신 분들 면적으로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셨는데 면적이 나와보니까 막 헷갈리셔가지고 수 또는 면적입니다. 식물체 수 또는 뭐예요? 면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식물체 피해율은 여기 안 적어도 됩니다. 가입 식물체 수 또는 면적분의 피해 식물체 수 또는 뭐예요? 면적 이렇게 면적. 얘가 65% 이상이 돼야 됩니다. 65 이상. 괄호 5번에 보시면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한다. 계약자가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 확인 그거는 별표 쳐주시고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하려면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해야 이게 나가는 건데 만약에 식물체 피해율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데 계약자 경작불능보험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손해조사해야 되는데 어떤 과실손해조사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다.
거기다 특정이용 과실손해서 적으시면 큰일 나요. 종합이용 과실손해서 같은 그 보험기간 내에서 사고 난 거니까 종합이용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하시면 되고요. 7번 보시면 바로 7번 산지 폐기 여부 확인한다 돼 있죠. 경작불능 후 조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갖고 이제 전부 다 폐기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이제 확인하는 거 사진 찍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넘겨보시면 자, 종합이용 과실손해조사 나왔습니다. 종합이용 과실손해조사. 자, 괄호 3번에 종합이용 과실손해에서 가번의 대상 품목은 복분자다 돼 있고요. 자, 괄호 1번에 조사 대상은 종합이용 방식 보험기간, 즉 계약철 입사 시부터 가입 이듬해 5월 31일까지 이전까지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종합이용 과실손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자, 조사 시기 별표 치시고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아까 OD는 어땠어요? OD?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였죠? 둘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괄호 3번에 보시면 조사 제외 대상 피해가 없거나 한 경우에 피해가 미미한 경우 그러면 실시를 하지 않는 취소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괄호 4번에 보시면 손해조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1, 가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한다. 그 다음에 나번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한다. 근데 10% 이상 차이 나면 원장 변경한다. 계약상 변경한다. 그 다음에 제식 면적 확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번하고 다번은 알아도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한다. 제식 면적 확인한다. 둘 다 10% 이상 차이 나면 어쩐다? 계약상 변경한단 말이 그 말이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라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표본 폭이 산정합니다.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 별표 1에 따라 표본 포기 수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다만 실제 경작 면적 및 제식 면적이 가입 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 변경될 경우 변경될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 수를 산정한다. 요 말 이해되셨어요? 변경된 것 같고 하라 그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표본 구간을 선정해요.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선정한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하여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다. 다만 가입 전 고사한 포기 및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가 표본 구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포기를 표본 구간에서 제외하고 이웃한 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거나 표본 포기를 변경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뭔 말이냐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표본 포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정해놔가지고 전후로 몇 포기예요? 전후로 2포기씩 선정을 해가지고 총 이렇게 하나에 5포기씩이 표본 구간 한 구간이 된다. 표본 구간 한 구간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얘를 갖다 정하려고 봤더만 얘가 영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표본 포기로서 그 표본 구간 내 포기로서 어떤 역할을 못 해요. 그 말을 뭐라 했냐면 자 가입 전에 보상한 포기 및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라고 돼 있죠 지금. 얘네들이 있다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거 하든가 옆에 있는 거 하든가 아니면 정 안 된다 그러면 얘 자체를 아주 바꿔버려라 그 말이에요. 얘 자체를. 자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가입 전 고사한 포기
및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가 표본 구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포기를 표본 구간에 제외하고 이웃한 포기를 표본 구간에 선정하거나 아예 표본 포기 자체를 바꿔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바꿔버려라. 변경한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조사한다. 각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조사한다. 동그라미 5번에 수정 불량 송이 피해를 조사한다. 돼 있죠. 그래서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 열매수를 조사한다. 거기에 수정 불량으로 돼 있죠. 수정 불량 열매수를 조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표본폭이 포함해서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한대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죠. 똑같이 해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전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각 포기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100개가 나왔다. 뭐가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100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우리가 세보니까 100개가 나왔어요. 근데 표본 구간 내 포기수는 몇 개예요, 지금? 5, 25. 25개에서 100개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100개 나누기 25를 하면 얼마 나와요? 4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4개를 뭐라고 하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불러요. 결과 모지수라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 얘가 이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표본 포기, 이 표본 포기만 대상으로 얘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얘만 대상으로. 거기에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한다 했죠? 6송이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각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 열매수를 조사한다 했는데, 자, 오해하지 마세요. 6송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한 송이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6송이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한 송이다 각각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넣고 하냐 보니까 뭐예요? 전체 열매수와 뭘 구해요? 피해 열매수. 열매수인데 거기 괄호하고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수정 불량 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수정이 안 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 수정이 안 된 비율. 그러겠죠? 근데 이 전체 수정 안 된 비율 중에서 복분자는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비율이 15%가 있대요. 몇 퍼센트요? 외워버리세요. 몇 퍼센트? 빼기 0.15를 하면 어떤 의미냐? 전체 온전히 사고로 인한 수정이 안 된 비율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온전하게 자연 수정률을 빼버리면 자연 수정 불량률을 빼버리면 온전하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수정 불량 환산 개수라고 불러줘요. 환산 개수라고. 그래서 이제 얘하고 결론적으로 얘를 둘이 곱해버리면 이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버립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제 하시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게요. 나중에. 요것 때문에 이 조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것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뭐라 하죠? 0.15 얘는 자연 수정 불량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보시면 무화과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는 옆에 다 적어 놓으세요. 아예 그냥 유자랑 그냥 유자로 적어놓으세요. 유자랑 똑같아요. 유자 수학 개시전 수학년 조사는 똑같습니다. 단 괄호 1번에 조사 대상을 보시면 종합위험 방식 보험기간 계약철 입사 시부터 가입 이듬해 7월 31일 이전까지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다. 자, 괄호 2번에 조사 시기 별표 치시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이전이다. 이전까지. 자, 괄호 3번에 보시면 나무수 조사 있고요. 자, 그다음 괄호 4번에 조사 대상 주수 계산이다. 넘겨보시면 표본 주수 산정이다. 그다음 괄호 6번에 표본주 선정이다. 괄호 7번에 착과수 조사다. 좀 친숙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괄호 8번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착과 피해 조사다.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한다.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 종류와 과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 가번에 보시면요.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몇 개 추출한대요? 100개. 이 말 때문에 제가 유자랑 비슷하다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100개. 추출한 후 피해 구성 구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근데 지금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해요. 얘가 지금 수확량 조사거든요. 무게 조사가 지금 없죠. 과정 조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 이상한 거는 시험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형 과실손해조사 이제 대상 품목의 복분자 보시면 복분자의 보험기간 특점요. 그 수학기 이후의 보험기간이 6초잖아요. 6초. 6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6월 21일 초과할 수 없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정이원 방식 보험기간 해서요. 가입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1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제외 대상은 피해가 없다. 피해가 미미해가지고 계약자가 조사를 취소한 경우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 뜻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 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했어요. 가번에 지금 복분자 하고 계십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한다. 나번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한다. 다번에 제식 면적 확인한다. 라번에 보시면 자녀 수확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 일자 확인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거기를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시냐면 346페이지를 살짝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준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표 있죠? 예, 이거 일단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시기 수열이래, 수열. 수열이 이제 좀 간단한 수열인가 봐요.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자, 그게 보시면 6월 10일 날 자녀 수확량 비율이 65% 나와 있죠? 자, 일단 6월 10일 날 적어놓을게요. 6월 10일 날은 65%다 해놓고요. 일단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41페이지 넘어오셔서요. 자, 마번에 보시면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하는데, 자, 괄호 동그라미 1번에 표본포기 산정 해가지고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에 따라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요. 변경된다 그러면 변경될 것 같고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표본 포기 선정이 있습니다. 골고루 선정하라. 그런 말 있죠?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자, 넘겨보시면 표본 송이를 조사하는데 표본 송이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한 송이당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한다 했습니다. 자, 만약에 다 지워볼게 그냥. 네, 6월 10일 날 강풍이 불었대요. 강풍이. 사고가 나가지고 6월 11일 날 우리가 조사를 나갔어요. 특정이용 과실손해 조사를 나갔겠죠? 나갔어요. 나가서 우리가 이때는 표본 구간을 선정해 그냥 표본 포기만 조사해요.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 조사하는 건 종합이용 과실손해 조사에서 했죠. 뭐 우리 여기서 특정이용 과실손해 조사에서는 뭔만 조사해요? 표본 포기만 조사해요. 표본 포기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요. 5개 선정했다. 그러면 얘만 봅니다. 얘 앞 전으로 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얘만 봐가지고 여기서 임의의 6송이 표본 포기 무작위로 6송이 선정해서 각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각 송이당이에요.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한다 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전체 열매수와 분의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비율 얘가 뭐가 될까요? 수확을 할 수 있는 비율이겠죠. 그러겠죠?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결실률 그럽니다. 뭐라고요? 결실률이에요. 결실률. 그러면 여기 보시면 6월 10일 날에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65%다. 강풍 불어 6월 10일 날 강풍 불어가지고 결실률을 예를 들어서 40%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면 6월 그러면 그 강풍 불어가지고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 정해진 거는 65. 정상적일 때는 몇 퍼센트? 65% 수확할 수 있는데 강풍 불어서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40이에요. 그러면 65%에서 뭘 빼요? 40%를 빼면 25%가 남죠. 얘는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은 못하는 비율이에요. 강풍 때문에 수확 못하는 비율이죠.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수확 감소 환산 개수라고 불러줘요. 수확 감소 환산 개수. 이거 구하려고 그래 지금 이걸 한 겁니다. 이 조사를 한 겁니다. 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개수 하시면 됩니다.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개수.